다양한 계획을 세우기 좋은 연초에 신앙 성장을 목표로 삼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새해 신앙 관리에 꼭 필요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학 신입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학대학교들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CTS 뉴스가 2021년에도 다음 세대 연중 기획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올해 첫 소식으로 20여 년 만에 결실을 본 대안학교 법제화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최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정인 양을 기리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CTS 뉴스입니다. 계획을 세우기에 연초만큼 좋은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 성숙을 다짐하는 신앙인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다소 막연할 수도 있는 새해 신앙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여러 가지 결심과 다짐을 하고 나는 새해. 특히 신앙인들은 새벽기도 참석, 성경 일독, 필사 등 신앙 성장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은 신앙을 위한 결심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새해라는 시작점을 활용하면 더 큰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신앙 관리를 위한 여러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신앙인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생활화가 새해 신앙 관리의 필수 요소로 꼽힙니다. 혼자 습관화가 어렵다면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각종 신년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으로 제안됐습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야말로 신앙 성장의 첫걸음이자 바탕이란 강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모든 것이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가정예배의 실천과 유지도 새해 신앙관리를 위해 필요해 보입니다. 목회자들은 현장 예배에 제한이 많은 상황에서 가정예배를 신앙적 나태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로 꼽습니다. 신앙적 고민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가정공동체의 신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가정예배의 장점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예배로 회복시켜 주신 것 같아요.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 신앙관리를 위해 신앙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길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소외 이웃을 돕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의 실천이 곧 신앙을 삶에 나타내는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휩쓸고 지난 뒤에 오히려 기독교는 부흥되었습니다. 이유는 흑사병에 걸리면 부모와 가족들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병자들을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돌보았습니다. 새로운 계획들을 수립하기 좋은 연초. 신앙 성장을 위한 다양한 실천 방법들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시험에 49만 명이 응시했습니다. 대학 정원보다 6만 명이 적은 수치인데요. 예상보다 일찍 맞닥뜨린 입학생 감소 현상에 신학대학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원서를 낸 수험생은 49만 3,433명, 20학년도보다 5만 5천 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모집 정원 55만 5,774명에 비해 수험생 수가 6만여 명이나 적은 겁니다. 상당수의 대학들이 입학 정원 미달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는 상황. 신학대학교들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신학대 학부생 모집 정원을 꽉 채우기만도 어렵다는 한 대학 관계자. 정원을 모집하더라도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학교 운영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신입생들이 학교 적응을 못해요. 군대 간다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한다든지 아니면 한 학기 정도 쉬어보겠다든지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그래서 내년에 휴학률이 저는 상당히 많이 된다고 봐서 학교에도 지금 그 문제를 입시만큼 중요하다. 학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면 신대원의 운영 또한 위기에 봉착한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 A 관계자는 대학이 생존을 위해 다양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재학생이나 이번에 입학생이 합쳐가지고 3명이 지원한 교회에는 1명의 장학금을 준다. 재학생들 휴학률을 줄여보자. 동반 입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책에 대해서 30%도 장학금을 주자. 위기를 의식해 이미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은 학교도 있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는 2021학년도 신입생 전원에게 1년 동안 등록금을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구성원이나 동문이 추천했을 경우에 이제 그런 추천자에 대해서 이제 추가 모집 정도에서 이제 장학금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시 때부터 전격적으로 모든 합격자 등록자에 대해서는 국가 장학금을 제외하고 1년간 장학금 지급하기로 했고요. 예상보다 일찍 찾아온 대학 입학생 감소. 신학대학의 다각적인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를 슬로건으로 2021년에 새로운 다음 세대 캠페인을 이어갑니다. CTS 뉴스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한 연중 기획을 마련했는데요.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살펴볼 주제는 대안학교 법제화입니다. 대한교육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년 넘게 이어온 대안학교 법제화 운동이 결실을 맺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대한교육법 통과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한교육 진영의 20여 년 수건이었던 대안학교 법제화 운동이 결실을 보게 된 겁니다. 현 교육체계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1990년대 중반부터 대안교육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안학교들만이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 각종 학교 또는 대한교육 특성화 학교로 존재할 뿐 대한교육기관 80% 이상은 미인가입니다.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미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많은 서름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취급되고 학부모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자녀를 공교육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어떠한 교육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대안교육시설의 열악한 교육 환경과 편법적 운영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은 더욱 침해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교육 기준의 법체계 한계를 뛰어넘고자 대안교육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6건의 법률안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뜻밖에도 패스트트랙 전국에 휩싸이며 법사위에 계류된 채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를 통과한 대한교육법에는 국가법 최초로 대한교육 용어가 삽입됨으로써 대안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이 법적 안정성을 갖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담보해 공교육 밖에서 교육받고 있는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공교육과의 교육 모델 공유와 협력 체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교육 밖에서 공부하는 모든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아이들로서 또 모든 아이들은 우리들의 아이로서 당연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법제화를 했으니까 그 상태를 점점 넓혀 나가야 되지 않나.
오늘날 교육 현장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한교육법 통과, 유기적으로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한교육의 미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 프로그램이 16개월 입양아가 학대를 받아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애도와 함께 관계자 엄벌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정인 양을 애도하는 뜻으로 모인 근조 화환이 14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정인 양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약 23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S에서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빠르게 퍼지면서 유명 연예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동참하면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오는 11일부터 서울 남부지방 법원 앞에 근조 화환을 설치하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2021년 신년 할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새해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새 풀처럼 돋아나라를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소강석 총회장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주요 교단 대표자와 함께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정부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마십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새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돋는 해의 아침빛과 같이 여러분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풀처럼 돋아나는 꿈이요 거룩한 거장이 되고 거인이 되는 꿈이요. 참석자들은 총회와 산하기관의 발전을 비롯해 교단 부흥과 총회 사역, 코로나19 극복과 교회 회복을 위해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서기행 증경총회장이 격려사를, 예장 통합 신정호, 예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 임직원들이 배식 봉사에 나섰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을 비롯한 감리회 임직원들은 사회복지법인 따스한 체험터를 찾아 소외 이웃들을 위한 배식에 나섰습니다. 임직원들은 배식 봉사를 통해 노숙인을 비롯한 이웃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따스한 체험터는 지난 2010년에 개소한 급식시설로 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터콥 선교회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인터콥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경북 상주 인터콥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 감염으로 확산한 것과 관련해 국민 보건과 안전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 방역과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국민을 비롯해 한국교회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열방센터에서 예정된 모든 집합 행사를 취소했다면서 상주시청의 명령에 따라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집합 금지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의 거리 모금이 19억 1천만 원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구세군에 따르면 이번 거리 모금의 최종 집계액은 19억 1천만 원으로 27억 5천만 원을 모금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R코드와 ARS, 후불 교통카드 등 온라인 모금액은 9,400만 원, 기업 모금은 30억 6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예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주 바울교회가 새로운 형태의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교회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올해의 말씀과 새해 달력 등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2021년 표어인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바울교회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 형식의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교회 신현모 목사는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다며 온라인에서 그리움을 달래며 우리가 바울 가족이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등 8개 나라의 종교 박해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릴리스 인터내셔널은 북한과 중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와 이란, 나이지리아 등 8개 나라의 종교 박해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릴리스 인터내셔널은 중국의 공산주의와 이란의 이슬람, 인도의 힌두교 등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악화했지만 북한의 성경 배포가 증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 공연예술학부에서 극작을 전공하는 임규현 학생이 조선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문에 당선됐습니다. 임 씨의 작품인 3대는 안락사를 앞둔 노인과 이를 막으려는 아들, 안락사를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손자까지 3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상황 설정의 창의성과 사건에 힘을 더하는 각 인물의 딜레마가 돋보였다며 비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회복의 기억은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와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의 뿌리가 됩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교회 회복의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전북방송 신미정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과 바람을 품고 고요하고 평화롭게 넘실거리는 바다. 잔잔하지만 힘있는 파도의 모습은 새해에 대한 새 희망을 더해줍니다. 이제는 그 여느 바다보다 맑고 힘있는 이 해변은 2007년 12월 7일 유조선과 크레인 충돌로 12,547km의 기름이 유출됐던 태안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태안을 나가는데 차에서 기름 냄새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내 차에 기름 탱크가 터졌나 해가지고 길에다 세워놓고 차를 조사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9시 뉴스가 나와서 나가보니까 내 집 앞에 있는 바다가 기름바다가 되어 있었고, 물이 들어오면 그렇게 출렁이던 바다가 출렁이지 못하고 그냥 밀려 들어왔고, 물이 나가면 바닥에 기름이 쌓이는데 발목, 무릎까지 찰 정도로 기름이 쌓여있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서산 가로림만에서부터 태안 안면읍 연안까지 167km의 해안선에 고착된 기름과 수백 개의 양식장이 회복 불가한 상태로 변한 모습이 방송을 통해 전해지자 전국에서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몰려들어 태안의 해안을 품고 기름과 타르 찌꺼기를 눈물로 닦아갔습니다. 전체 봉사자 중 80%에 가까운 70만 명이 전국에서 모여든 한국교회 봉사단으로 태안 지역에 11개 캠프를 세워 기름 방제 활동 이외에도 식당 봉사와 지역 주민을 위한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섬김으로 검은 재앙이라 불린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 현장인 태안을 회복시켜갔습니다. 그런 하나된 섬김과 나눔의 사역은 20년이 걸려야 사고 전 생태계로 돌아온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차츰 하나님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을 찾아갔고 지금은 그 어떤 해변보다 맑고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또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긴 한데 역시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뜻이 있어서 좋은 일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고 서로의 고통을 보고 외면하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섬김과 나눔의 DNA가 재앙을 겪은 태안을 회복시켰듯 다시 한번 코로나19도 거뜬히 이겨내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길 소망해봅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9일과 10일에 전라도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